네, 국회의원들이 일을 그럼 언제쯤 다시 하게 될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리포트로 쭉 보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로 갔다. 왜냐하면 합의문을 썼는데 이게 네, 네. 깨진 거면 신뢰가 무너진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합의를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된 거 맞습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서복형 기자가 현장 상황을 딱 그 표현으로 전하시더군요.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마이너스 상황이 됐다. 불신의 골은 더 깊어졌다. 어제 저는 쳐다보면서 이게 허무개그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런 표현들을 많은 신문들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야 교섭단체가 있는 3당이 모처럼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다가 사실은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이 추인이 부결되면서 네.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럴 거면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합의를 했던 것인가. 이 사실 그 자유한국당 내 의원들도 의총이 끝나고 또 굉장히 힘 빠진 발걸음을 옮기면서 추인을 받고 서명을 해야지 서명 받아 와서 추인받는 경우는 어디 있느냐. 이런 또 일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어제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협상을 할지 네. 일정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저 리포트 보면서 아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여름은 그냥 가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9월은 정기국회입니다. 9월엔 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아직 먼 얘기 같지만 금방 다가옵니다. 그럼 추석 민심 잡기 위해서 국회에 복귀는 할 텐데요. 또 이제 야당의 그야말로 주무대가 되는 국정감사도 9월 말 10월 초에 보통 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국회가 열리겠습니다만 저는 과연 아까 4월 5일 마지막 본회의를 기점으로 하면 80일이었고요. 어제가. 그리고 이 4월 30일 패스트트랙 파행부터 국회가 멈춘 걸 생각하면 55일이었는데 네. 하지만 사실 그 연초에는 그럼 일을 했느냐? 연초에도 일을 안 했습니다. 반년 동안 놀먹국회였던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름 휴가를 국회의원들이 떠날 것인지 국민들은 예의주시할 거라는 점을 좀 명심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다가 못해서 어쨌든 못한 만도 못한 맞습니다. 네, 안 마이너스 하니만 못한 상태가 합의가 이렇게 됐죠. 되면 뭐가 문제인지도 짚어봐야 됩니다. 네. 일단 추경안 처리가 어려워졌고요. 맞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은 있었죠. 이낙연 국무총리 대기하다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문희상 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는 열렸고 시정연설은 있었는데 내용을 세 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안전 이런 문제에 신속 대응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그런데 결국 이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려니 재정이 필요하다. 추경을 좀 통과시켜 달라. 이 읍소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참여 없이는 예결특위가 열리지도 못합니다. 위원장 자리도 결국은 새로 구성돼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몫이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추경 처리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합의안을 보면 3당 합의안을 보면 추경 처리 중에서도 우선은 좀 이 산불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재해 추경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병행해서 보기로 했는데 이제는 재해 추경조차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들어가서 이제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을 한 그 부분 네. 합의문 가운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대목들을 보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얻은 게 뭐냐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역질문을 좀 자유한국당 의원들께 드리고 싶은 것이 어제 합의했다가 추인이 부결되면서 국민들이 얻은 게 뭐냐. 국회의원이라면 전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이 국민들이 얻은 것이 뭐냐.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짚은 것은 5.18 진상규명특별법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은 왜 안 넣어도 되는 쓸데없는 것을 넣느냐고요. 핵심은 뭐냐면 패스트트랙 파행에 대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거든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사실상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사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3법, 이거 자유한국당이 이제 문제를 크게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이게 문구예요. 근데 합의 처리하기로 한다 이렇게 받아와도 민주당을 못 믿겠는데 정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매우 모호한 문구 아니냐. 구속력이 없는 합의문이다. 이런 거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한 파행 과정에서 간신히 원내대표가 얻어온 합의문을 찢어버린 셈이 됐으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제 강한 거부감이 컸다고 합니다.
여기 정의당이 한마디 논평을 했거든요. 네. 자유한국당 112명 의원 중에 그럼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반대 의견이 있으면 국회로 돌아가자. 찬성 의견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 의사 발언한 10명의 의원은 모두 다 강하게 성토 일색이었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도 네. 안 할 수가 없는 게 합의문을 써왔는데 그걸 가지고 가니까 반발을 네.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면이 구겨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나경원 리더십의 침몰이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상당히 이 원내대표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게 사실이고요. 과거에 지금 민주당이 이 야당 시절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또 정우택 의원도 원내대표 시절에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불신임으로 이 원내대표직을 사임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사임설도 어제 다뤄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부의 의견들은 불신임은 아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 네. 불신임하는 건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어제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면적인 목소리는 나경원 원내대표 그동안 장애 집회 때마다 나서서 얼굴 내밀고 스포트라이트 다 받고 큰 소리 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결국 이 여당하고의 협상은 이렇게 엉터리로 해오고 그럼 리더십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적잖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이 분석 기사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황교안 리더십이 나경원 리더십을 눌렀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원외 당권, 원외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와 그 측근이 사실상 이 어제 합의를 무산시킨 것 아니냐 이런 추정과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네. 게 이것도 국회 정상화를 어둡게 만드는 부분인데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합의문을 가지고 가서 의원들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앞으로 여당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는 더 거죠. 강하게 나오겠죠. 네. 나경원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 강하게 나와야 되고 여당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어가야 그럼 어제 상황이 무마가 될 텐데 문제는 지금 여야를 포함해서 나머지 4당은 어제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모습 아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민 여망을 배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그래도 자유한국당 없이 국회는 어렵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속내가 드러났다. 국회 정상화에 반대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속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민주평화당은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회농단까지 하고 있다. 사실 농단 맞습니다. 어제 하기로 했다 안 한 거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정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비 받으면서 놀지 말고 그냥 총사퇴해라. 집에 가서 쉬시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 뭐 국회농단 이야기. 정의당에서는 뭐 사실상 어제 이야기에 대해서 쓴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네네. 바른미래당까지도 성토일색인 걸 보면 자유한국당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고요.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는 책임을 상당히 뒤집어 쓰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각 당들이 이제 앞으로의 전략, 계획을 내놓을 네. 겁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전략은 뭐 어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유한국 일단 좀 가동을 시켜서 일을 네네. 하다 보면 자유한국당도 이제 들어오겠지. 자연스럽게 들어오겠다였는데 맞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이 아예 안 들어온다는 아닙니다. 네. 어제 이전으로 돌아갔는데요. 어제 이전은 뭐냐면 국회를 비패로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추경 안 한다, 예결특위 구성 안 한다, 지금 협조도 안 하는데 하고 싶은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하겠다는 거고요. 국세청장 청문회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어선 문제 요즘에 자유한국당이 집중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하겠다는 것이고요. 일부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한 상임위는 참여하겠다. 하지만 나머지는 참여하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평가는 학생이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저 국영수는 듣기 싫고요. 저는 이제 예능만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학생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 시각을 조금은 더 감안해 달라고 네. 자유한국당에 촉구하고 싶은 아침이네요. 알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